법인파산 관제인은 담당 판사님보다도 더 많이 만나서 대화하고 실무상 부딪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되려면 담당 관제인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알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법인 파산하게 되면 회사 대표가 가장 많이 협조를 구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 사람이 바로 법인 파산 관제인인데요. 파산 관제인은 담당 판사님보다도 더 실무적으로 우리 사건을 처리하고 관리하시는데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법인 파산 알아보는 분들은 이런 법인 파산 관제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법인 대표는 관제인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지난 10년간 법인 파산 관제인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인파산 관제는 누가 하고 역할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는 그 지역 변호사님들 중에서 미리 선발된 법인파산 관제인 풀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은 파산 사건이 들어오면 파산 요건이 되는지 검토한 다음에 파산 선고를 하면서 이 관제인 풀에 있는 변호사님 중 한 분을 그 사건 담당 관제인으로 선임을 합니다. 관제인은 법원에서 선임되어 사건을 처리하는 분이라 가지고 현직 변호사긴 하지만 그 사건에 있어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지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파산 관제인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업무 목적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파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게 주목적이라면, 면책 제도가 없는 법인파산에서는 법인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청산 절차에 방점이 있습니다. 법인파산 관제인은 파산 선고 날 법원에서 처음 뵙게 되는데요. 그날 바로 관제인 사무실로 가가지고 면담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며칠 뒤에 관제인이 점유 착수한다고 해가지고 공장이나 회사 사무실로 방문을 하면 그때 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 전에 미팅을 했더라도 실제 공장이나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사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신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 현황 또는 진행 중인 소송들, 그리고 미수채권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는 가지고 있던 법인 인감 도장이랑 카드, 통장, 기타 중요 자료들을 관제인한테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파산 관제인이 회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대표가 파산 관제인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회사의 자산 매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산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재고품, 기계 설비, 미수채권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관제인이 직접 처리를 하지만, 대표자가 신청서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또는 괜찮은 가격에 자산을 매수할 사람을 관제인에게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부정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매수 의향이라는 전제 하에 이런 소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경매로 공장이나 재고품이 넘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자산이 매각될 수가 있어서 투명성만 담보된다면 채권자 또는 회사 그리고 대표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그러려면 대표자가 파산 관제인의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고 평소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관제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재산을 처분하고 배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 대표가 본인을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항상 의심을 하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요. 그래서 관제인하고 대표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매수자가 나와도 믿지를 못하고 경매나 공개 매각 절차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파산 관제인은 현직 변호사이기 때문에 회사 대표보다 현업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관제인을 속이거나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파산 관제인이 그 업에 대해서는 대표보다 모를지는 몰라도 법인 파산 절차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제인이 대표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은 대표에 대한 조사도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 내역상에 횡령, 배임 문제가 없는지 보고 문제가 되면은 부인의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되는 내용이 관제인 보고서에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표가 본인의 개인 회생 파산 사건 할 때 면책받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법인파산 관제인은 담당 판사님보다도 더 많이 만나서 대화하고 실무상 부딪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되려면 담당 관제인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제인뿐만 아니라 관제인 밑에서 실무를 처리하는 보조인과도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필요해요. 간단한 이슈들 같은 경우는 관제인 사무실에 있는 보조 직원과 이야기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 직원하고도 협조가 잘 되어야 사건이 매끄럽게 처리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파산 관제인이나 보조인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법원을 위한 것도 아니고 채권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대표 본인을 위한 겁니다. 회사 자산이 높은 값으로 매각이 되고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대표의 연대 책임 문제도 줄어들게 되고 대표가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는 데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파산 관제인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대표 본인을 위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